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너무 멋지죠? 예.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늘 새로운 얼굴로 돌아오는 변신의 천재, 얼굴 천재, 우리 육혜상 씨.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어설프고 마음 약한 유괴범 김명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손도 한번, 예, 손도 한번 인사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역할이니만큼 따스하고 인간미 넘치는 미소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정말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우리 윤계상 씨의 미소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생캐 메이커입니다. 박성훈 씨를 모십니다. 네. 와우. 와우. 박성훈 배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강력반 형사 박상현 역을 맡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캐 정신을 예고하고 있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소나트를 지금 준비해 오셨는데 이번 또 역할이니만큼 시크한 눈빛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정말 이 언밸런스한 하트와 시크한 눈빛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네, 박성훈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6의 날의 기대주입니다. 배우 유나 씨입니다. 네. 우리 감독님과 동료 배우분들이 환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자, 유나 씨 오늘 아마 공식 첫 자리여갖고 굉장히 긴장될 텐데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잃은 천재소녀 최로의 역을 맡았고요.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하트도. 네,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자, 그리고 유나 역할을 맞춰서 아주 쿨한 눈빛 한번 가볼까요? 쿨한 눈빛. 이거 바로 유나가 됐어요. 자,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 정면, 왼쪽.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너무 무서울 수 있으니까 하트로 마무리 질까요? 볼하트로? 그렇죠. 정말 사랑스럽죠? 네, 유나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다음은 대체 불가한 존재감의 배우죠. 김신록 배우를 모십니다. 네. 네, 모든 씬을 삼키는, 예, 김신록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전초이자 6의 사건의 배우자 서혜은 역을 맡았습니다. 정면 아래쪽. 네. 다채로운 지금 포즈를 보여주고 계세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강렬한 카리스마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그거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김신록 씨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윤계상 씨와 유나 씨 촬영 함께 해볼게요. 두 분의 버디 케미 두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윤계상 씨, 유나 씨. 코믹 버디 스릴러에 맞춘 버디샷을 한번 중앙에 서셔서 네, 좋아요.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세상 다정하고 훈훈한 부녀 케미스트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상반된 상극 케미 기대해 주시고 두 분이 소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함께? 네. 자, 우리 유나 씨 얼굴을 안 가리는 선에서 좋아요. 좋습니다. 매너 다리를 해주고 있는 우리 윤계상 씨 오른쪽 정면 시선 왼쪽 뷰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마지막으로 따뜻한 눈빛 교환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진짜 너무 이
어떠세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요. 네, 자 우리 박성훈 씨와 김신록 씨 모셔서 배우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6개의 날의 주역분들입니다. 우리 윤계상 씨 쪽으로 한 발만, 네, 한 발만. 좋습니다. 가까이 서셔서 계상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자, 이번에는 박성훈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분의 여령과 시너지 느껴지시나요? 자, 네 분 정면을 보시고 손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담은 손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다양한 하트 좋습니다. 네. 아, 멋지네요. 정면.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 그 상태로 시선 왼쪽. 아, 박성훈 씨 어디서 배워오셨는데요? 하트 찍다 보니까. 네. 새로운 하트를, 네. 정면 아래쪽.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유영 감독님을 모시고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출을 맡은 박유영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고 계시고요. 함께 포토타임 진행할까요?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감독님 가운데로. 감독님, 네, 좋습니다. 계상 씨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자, 박성훈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다섯 분 모두 손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손 하트로 가볼까요? 이렇게 스몰 하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6개의 날을 외치면 파이팅을 하면서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날 파이팅!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예, 하단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저희 이제 무대를 빨리 공동 인터뷰, 예, 세팅. 6개의 날의 주역분들입니다. 박유영 감독님 먼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대로 윤계상 씨, 자, 박성훈 씨, 유나 씨, 그리고 김신록 씨. 자,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동 인터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 전에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죠. 박유영 감독님부터 작품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유영 감독입니다. 6개의 날 드라마는 장르적인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믹, 액션, 버디, 스릴러, 그리고 휴먼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를 이 한 작품 안에 맛깔스럽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라마를 보시는 내내 시청자분들이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윤계상 씨부터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6개의 날에서 2% 부족한 유괴범 김유영 역할을 맡은 윤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의 날에서 유괴 사건을 쫓는 형사 박상훈 역할을 맡은 박성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나 씨. 안녕하세요. 저는 6개의 날에서 천재소녀 최혜로이 역을 맡은 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신록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6.25의 날에서 6.25 사건의 기획자이자 명중의 전처 역할을 맡은 서혜은 역의 김신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금 위치상 김신록 씨가 모든 걸 설계한 지금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좋습니다. 자, 작품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더 궁금증 높아지셨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바로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중에서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에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간내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배우 윤계상 씨한테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이번 작품에서 아빠 역할을 처음 하시게 됐는데 아무래도 가족이 생기면서 좀 작품을 선택하시는 폭이 넓어지신 건지
또 이 작품이 가족에 대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 보니까 촬영하시면서 어떤 감상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 아까 하이라이트 장면 보면 그 유도 선수 출신이라는 배경이 이제 서사가 풀어지잖아요. 그런 유도하는 씬도 나오고 했는데 좀 체격적으로 그 작품 촬영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와 그 촬영 장면들을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아빠 역할을 맡았어요. 어떻게 좀 변화로 인해서 이 선택의 폭이 달라진 건지. 결혼을 해서 그런 것도 사실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결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유괴의 날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제가 딸 아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프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시나리오를 갖고, 그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그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해피엔딩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되게 끌렸었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네. 촬영하면서도 네. 느낌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유나 친구를 만나면서 뭐 며칠 전 뉴스룸에도 얘기했지만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만큼 행복했던 촬영 현장이었고, 네. 자, 이번에 유도 선수 출신을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작품 전이어서 좀 많이 뚱뚱해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한 75kg 정도 돼 있었을 때였는데, 작품 준비하면서 그 전직 유도 선수이자 뭔가 힘이 좀 남다르게 좀 강한 사람이어서 박영호 감독님한테 조금 이렇게 유지해도 되냐, 그러니까 감독님도 괜찮다고 하셔서 조금 찌게 됐죠. 그래갖고 78kg까지 증량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몸을 조금 잘 썼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부분도 약간 머리도 길고 약간 좀 어설픈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되게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그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원래 배우들은 작품들을 할 때 좀 다이어트를 좀 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안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윤계상 씨 작품을 보면 조금 약간 예민한 성격의 네. 그런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샤프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로 행복했네요. 네. 근데 박수원 배우를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잘생기시. 너무 내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또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인생캐를 또 우리 윤계상 씨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번에 근데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싹 감량을 하셨네요. 네, 돌아가야죠. 돌아왔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 임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나 배우에게 질문이 있는데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출연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첫 주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하고, 아빠 윤계상 씨와 또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성훈 씨는 남남 경찰에 이어 또 형사 역할을 하게 됐는데 좀 두 캐릭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나 씨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 부담은 없었는지. 사실 좀 있었어요. 부담이 없었다고 하긴 거짓말이고 저도 이렇게 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대사량이라던가 분량이 많아서 좀 더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 신경 썼었던 것 같아요. 아빠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윤계상 씨와의 호흡.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 이거 찐이에요, 찐. 지금 표정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와 멋진 배우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촬영하면 할수록 제가 팬이 돼가지고 더 재밌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유괴의 날 촬영 현장이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명준 삼촌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촬영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윤계상 삼촌 덕분이었다. 너무 훈훈하네요.
자 감독님 5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거든요. 네. 선택하신 이유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좀 길게 오디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5차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 5차에 한 12명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데 유나가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약간 학습되지 않은 약간 그런 연기를 조금 보여줬거든요. 왜냐면 유나는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가지고 약간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연기의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그때 심사했던 사람들이 한 7, 8명 정도 됐었는데 대부분 아역 친구들이 굉장히 긴장했었던 반면에 유나는 약간 성인 배우 같은 느낌으로 약간 기세가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저희한테 로이라는 캐릭터랑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나 씨의 이번 연기 로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박성훈 씨 남남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이요? 예. 남남 제작 발표회도 바로 이 장소에서 영화잖아요.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 남남의 기운을 받아서 이번 6의 날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남 사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남남의 은재원 네. 씨는 경찰이었습니다. 예. 예, 이번엔 또 형사입니다. 네. 예. 남남의 은재원과 6의 날의 박상윤 둘 다 뭐 경찰 공무원이긴 하지만 재원이는 파출소 소장이었고요. 우리 상윤이는 이제 강력계 형사이고요. 남남 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제 허술하고 허당 같은 구석이 많은 인물이고, 상윤이는 훨씬 더 좀 철저하고 날카롭고 그다음에 단단한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도 남남 때 저도 지금보다 10kg가 증량이 돼 있었고요. 6의 날에서는 다시 또 감량을 해서 좀 더 외적으로도 좀 더 샤프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제 남남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쪄보고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0kg가 진짜 힘든 건데 이 두 분은 그냥 10kg를 쪘다가 뺐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박성훈 씨? 예. 네. 윤계상 씨? 예. 서훈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예 안 먹고, 저도 뭐 단기간으로 좀 뺐지만 근데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죠. 정말 예, 정말 어려운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박성훈 씨, 이게 전작에서 워낙 많은 사랑을 받은 전작에서 큰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다음 작품들이 경찰이라든지 형사 이렇게 약간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할 선택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포함이 된 겁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초조함이 좀 반영됩니다. 초조함에서 활용이 됐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데,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잠시만요, 기자님. 먼저 마이크 받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윤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원작 소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상화 하실 때 좀 가장 좀 어떻게 연출적으로 어떤 점을 좀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드라마가 좀 지금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소설이 영상화가 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고 주고 싶은 메시지 포인트는 뭔지? 그 원작은 한 3분의 1 지점 지난 이후에 그 상연을 중심으로 약간 형사물로 좀 풀어지면서 그게 조금 진행이 됐었던 반면에 저희는 이 드라마를 12부작 시리즈로 옮기면서 명준과 로이의 두 사람의 어떤 케미를 좀 중심으로 조금 그걸 좀 끌고 나가는 걸로 각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기묘한 로드무비가 거기에서 오는 어떤 코믹 그리고 휴먼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심으로 조금 구성을 했고, 저도 연출적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가장 전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유괴라는 좀 자극적인 소재를 원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유괴라는 소재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괴라는 좀 자극적인 소재를 저희는 최대한 좀 피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가족, 이제 로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에서부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또 다른 명준의 또 가족, 그러면서 서로가 틀린 어떤 그런 관계지만 서로가 가족이 돼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난 후에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에 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받으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낸셜 투데이 김현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기상 배우께 질문 하나, 그리고 김신욱 배우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상 배우는 저는 뭔가 이런 허다한 캐릭터, 예고편 봤는데 뭔가 허다한 캐릭터스럽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뭔가 로펌 대표나 뭔가 강렬한 캐릭터도 어울리시지만 이런 허다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이런 어설프고 인간미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대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랑 또 머리를 장발로 기르셨는데 뭔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첸 느낌도 살짝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가볍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신욱 배우는 제가 이제 뭔가 보도자료를 읽어보니까 뭔가 이 모든 사건의 흑막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시청자는 처음에는 그걸 모르는 뭔가 그런 의문스러움을 표현하셔야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연기하실 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기상 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허당미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한 소감. 저도 되게 반가웠고요. 사실 저에게 들어오는 시나리오 자체가 조금 그런 역할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예민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로펌 대표나 뭐 직업군이 이제 의에서 똑똑한 어떤 변호사 이런 역할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유괴의 날에 좀 그렇지 않아서 좀 호기심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원 없이 조금 그런 연기를 중점으로 좀 한 것 같아요. 되게 밝고 조금 웃기고 뭔가 예전에 윤계상의 어떤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장발은 사실 감독님한테 제안을 한 건데 그게 장첸 범죄도시 끝나고 제가 공항 패션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단발머리, 제 머리가 길는 좀 그게 붙임머리여서 제가 그렇게 머리가 장발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머리를 띄고 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머리가 세상에 좀 이태리 남자같이 조금 멋있어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완전 폭망했었거든요. 저를 어설픈 머리를 왜 하고. 다시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예. 그 컨셉이 너무 그때 기억에 뭐 이런 건 너무 바보 같다 뭐 이런 리뷰가 많아갖고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명준 같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나중에 돌이켜 보면 이게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맞아요. 예. 이게 다 버릴 게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중한 경험이고 오늘은 지금 기자님이 보셨을 때 장첸 느낌이 난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장첸이. 근데 좋습니다. 뭐 장첸 멋있잖아요, 사실. 너무 멋있죠. 예, 정말 잊히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데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기자님께 혼자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혼자니 한번 우리 계상 씨,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야?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예. 자, 김신록 씨, 이번에 캐릭터가 진짜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음흉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속을 알 수 없다는 건 남들이 봤을 때 그런 거고 서혜은 자신은 얼마나 자기 속을 알겠어요. 굉장히 욕망이 크고 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욕망이 다 안전하고 깨끗한 욕망은 아니라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았고, 그래서 연기할 때는 입으로 하는 말과 눈으로 하는 말이 매번 다르게
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입으로 하는 말과 눈으로 하는 말이 다른 연기를 김신록 배우가 보여줄 거고 윤계상 씨와 이번에 부부로 맞아요. 예 어떠셨나요 부부 케미는? 아, 부부. 그러면 부부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부부 사랑 연기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랑 가득 담아서 네, 정말 예, 사랑 가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아까 손을 드셨는데 아마 비슷한 질문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지금 손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최지은입니다. 윤계상 씨께 질문인데요. 네. 저도 윤계상 씨 등장하자마자 조금 웃긴 장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범죄도시와 달리 6개의 날은 스릴러와 코믹이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점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장르상 스릴러와 코믹. 사실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 전 그 장르를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믿었고요. 저는 명준이의 역할다운 그냥 제가 맡은 역할은 2% 부족하고 좀 더 순수하고 그런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때그때 벌어지는 이야기에 되게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의 캐릭터에 집중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그 뒤쪽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박성훈 씨 관련해서 그 남남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제 ENA 채널에 같이 연달아서 이제 출연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남남 시청률을 기준으로 6개의 날이 이제 좀 더 얼마나 더 나오길 바라시는지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신록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좀 전에 이제 좀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번 작품에서 이제 기존 작품들이랑 좀 어떻게 다른 모습이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야망이 큰 캐릭터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계상 씨가 연기한 인물이랑 왜냐하면 윤계상 씨가 좀 어설픈 사람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시겠는지 그럼 이제 전사를 듣게 되는 건데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기자님. 예. 안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자, 남남 시청률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남남이. 네.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를 질문해 주셨어요. 이번에 6회의 날. 남남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직 ENA 쪽에서 어떤 연락이 없더라고요. 오늘 관계자들이 오시고 오늘 이후로 뭔가 이렇게 기별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얘기하면서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록 누나가 7%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7% 행운의 말씀을 7%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바람을 이어서 7%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7%. 와우. 자,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 김신록 씨. 네, 일단 정말 많은 작품에서 활약을 해주셨는데 이번 캐릭터의 차별점 좀 말씀해 주시죠. 차별점이라 이번 맞는 인물들마다 그냥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들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이번 인물 역시 되게 복잡한 전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사들과 그리고 지금 놓여 있는 환경 같은 것 때문에 이 인물은 결핍 그리고 피해의식 그리고 욕망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이렇게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정말 표변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명준하고 만났을 때도 명준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명준에게서 어떤 것을 또 바랄 수 있고 또 나도 명준이 어떤 면이 참 좋고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조정해서 잘 이렇게 사랑을 얻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명준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하기 굉장히 손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명준이라는 캐릭터가.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윤계석 씨. 아니 명준이. 아까 그러니까 명준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그냥 좋아해요. 그렇죠. 네, 나는 사랑이었다라고 지금 명준이. 서혜은도 사랑이었는데 사랑을 굉장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도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야망을 가진 맞아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질문해주신 기자님 아까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 유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박성훈 씨랑 감독님께 질문 하나씩 있는데요. 박성훈 씨는 그 넷플릭스 뭐 오징어 게임 2나 이런 차기작들 이미 많이 준비 중이신 걸로 알아서 다작의 아이콘으로 요즘에 굉장히 손꼽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다작 비결, 제작진이 왜 자신을 불러주는지 좀 자평 부탁드리고 네.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유괴의 날 특별히 선택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 유나 배우가 미성년자시다 보니까 분량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환경에 대해서 신경 굉장히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성훈 씨, 당신을 다작의 아이콘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떻습니까? 비결. 이게 사실 스스로 얘기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지만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작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글쎄요. 저는 좀 약간 평화주의자여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거나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걸 좀 안 좋아해서 좀 불평불만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겸손하세요 정말. 예. 아마 그런 이유를 감독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면 또 6개의 날에 박성훈 씨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감독님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할까요? 일단 뭐 연기는 검증이 돼 있는 배우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훈 씨 전작들을 찾아보면서 보이스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보이스가 약간 저도 상윤이라는 캐릭터가 40대에서 30대로 낮춰지면서 조금 무게중심을 어떻게 보면 그 강력팀의 팀장보다는 상윤이 조금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성훈 씨 연기가 조금 상윤하고 맞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런 좀 다양한 매력들이 아마 다른 감독님들도 이렇게 성훈 씨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성훈 씨가 이 작품 6개의 날을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일본에 스케줄이 있어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정말 훅 삽시간에 그냥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좀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설정과 소재였던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혀져서 이거는 그냥 비행기 이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해서 그냥 이 작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뭐 금방 도착하거든요. 금방 하죠. 그만큼 빨리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예. 그 정도로 내 마음을 훔쳤다. 예. 근데 다른 배우분들도 이 작품 선택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계상 씨, 어떤 점이? 저도 성훈이하고 비슷한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벌어지는 그 반전의 미가 대단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반전이 네네. 어마어마했다. 유나 씨, 물론 오디션이었지만 내가 이 작품을 꼭 하고 싶었던 이유. 저는 오디션으로 로이를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소설을 읽었거든요. 근데 소설도 제가 소설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고 그리고 오디션을 보면서 아까 5차까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차, 1차 올라가면서 좀 이 로이라는 캐릭터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천재아이라는 그 타이틀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천재 아이의 아이콘이 될 우리 유나 씨. 김신동 씨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저도 대본 재밌게 읽었는데요. 또 함께 하시는 그 감독님이 박유영 감독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모범가족이라는 작품을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디션을 보셨던 감독님이셨고 감독님. 네, 그러면서 그때 저를 눈여겨보시고
남자 역할인데 여자로 바꿔서 한번 읽어봐 줄 수 있냐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 남자 역할을 여자로 바꿔서 제가 캐스팅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를 제가 그때 경력도 많지 않고 뭐 이렇게 소속사도 없고 이럴 때 눈여겨 봐주신 분이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잘 이끌어내 주시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마음,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되게 도움을 주신 분인 것 같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두 분의 또 특별한 인연과 믿음이 느껴지는, 신뢰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개성 씨도 지금 처음 들었다고 해주셨는데, 감독님,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게 이제 유나 씨가 있다 보니까 촬영 시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역 배우들이 보통은 이제 성인 주인공들의 아역이나 뭐 간단하게 나오는 스케줄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주인공이고 대사 분량이 거의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사. 천재 아이기 때문에도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아역들보다 좀 틀리게 조금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조금 아역 배우들의 촬영 시간을 조금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저희 주연 배우분들, 그 다음에 여기 안 계시는 다른 많은 배우분들께서도 최대한 촬영 순서를 로이 유나 위주로 조금 먼저 촬영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좀 밤신이 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에. 그래서 그때 몇 번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어머니께 밤새는 거 빼고는 최대한 배우분들과 그 다음에 어떤 장소적인 부분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촬영을 유나 배우가 크게 무리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아역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 나와서 항상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막 그런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제작사에서 중간중간 어떤 뭐 상담을 따로 이렇게 외부에서 받으면서 컨디션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준비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유나 아역 배우에게 무리가 안 가게끔. 네. 서로가 이제 배려했던 촬영 현장이라는 게 느껴지는 대답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텐의 연희성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네, 박유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유나 씨는 오디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사원 배우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셨는데, 윤계상 배우랑 김신록 배우는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질문 나온 것처럼 원작이 있는 작품인 거잖아요. 원작에 대한 뭐 리스크도 있고 동시에 메리트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뭐 원작과 드라마의 좀 궤를 어떻게 달리하신 것인지 차별화 포인트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캐스팅 이유 먼저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윤계상 배우는 일단은 뭐 장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물론 다른 작품들도 조금 무게감 있고 진지한 느낌들이 연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조금 많이 찾아보니까 약간 과거에 약간 좀 뭔가 조금 코믹한 어떤 그런 끼가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에 내면에는 약간 코믹적인 그런 것들을 탑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명준이라는 저희 약간 어설프고 어눌한 어떤 그런 느낌의 캐릭터로 조금 잘 어울릴 수 있겠다. 그리고 나이대도 30대 후반 이상의 배우분들을 찾는 와중에 그런 모든 코믹과 액션과 그 다음에 휴먼, 그리고 가끔가다 어떤 그런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한테 좀 1순위로 꼽혔고, 그래서 바로 대본을 보냈는데 굉장히 빨리 조금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록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가족 때 인연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제가 어떤 연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서혜은이라는 캐릭터를 원작에서도 완벽하게 표현을 못 해줬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12부작으로 옮기면서 서혜은이라는 캐릭터가 확실하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답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혜연을 연출을 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혜연이라는 캐릭터가 저희 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캐스팅이 됐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록 씨를 미팅하면서 신록 씨가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동안 많은 질문들을 신록 씨가 혜연이라는 캐릭터를 분석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정신없이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받아치면서 받아치면서 이렇게 미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신록 씨가 했던 말들이 너무나 혜은이 아니면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고민했던 것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신록 씨가만이 풀 수 있는 어떤 캐릭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신록 씨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모든 캐스팅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고요. 원작이 워낙에 강렬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화 된다는 소식을 굉장히 반가워도 하시고 또 궁금해도 하시거든요. 차별화되는 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 지점 이후에 형사들이 그걸 이끌어 나가는 약간 수사물 느낌으로 조금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원작에서 명준과 로이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고, 이런 느낌의 케미가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런 소재로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에서는 아주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어쨌든 명준과 로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그런 케미를 중심으로 조금 극을 풀어나갔고, 그 다음에 16부작으로 옮기다 보니까 소설책이 조금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부족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더 확장하고 캐릭터들을 추가하고 보강하면서 더 스릴 넘치는 대본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극적인 재미와 그런 유머스러운 느낌들과 그 다음에 약간 간간이 있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포인트,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아마 원작보다 더 많이 조금 배가시켜가지고 준비했다는 게 좀 원작과 틀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본 적 없는 코믹 버디 스릴러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네, 오늘 무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공동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마 이 작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도 단숨에 읽었던 대본인 것처럼 관전 포인트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끝인사해 주시면서 관전 포인트를 좀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유영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 드라마는 코믹으로 가다가 액션으로 가고, 스릴러도 가다가 코믹으로 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상밖의 어떤 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반전된 모습과, 그리고 매 회마다 반전들이 다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웃음과 그게 끝날 때까지 유쾌함과 그 다음에 휴먼과 그런 감동적인 모든 요소들이 극이 12부 끝날 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개의 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계상 씨. 네, 저는 이제 감독님 말씀에 완전 동의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다면, 좋은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아주 큰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편안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박성훈 씨. 네, 저희 코믹, 버디, 스릴러, 휴먼, 액션 이런 모든 장르가 다 섞여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인데 한가위를 맞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냥 각자, 김대훈 멘트 같은데 누가 봐도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순간적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른 장르를 좋아하는 가족분들이 모여서 모두가 보셔도 모두가 이렇게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나 씨. 유괴의 날은 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그렇죠. 근데 그 관계성이 굉장히 밀도 있게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끝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유나 씨. 네, 그런 관계성을 그리는 드라마인데 그게 무겁지 않고 재밌게 다뤄진 것 같고 유괴의 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동 씨. 네, 유괴의 날은 원작에서 사건의 메인 줄기 하나가 살짝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추가로 많이 캐릭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이 펼치는 속도와 반전, 마치 총천연색 캐리커처 같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9시에 첫 방송되는 ENA 수목 드라마 유괴의 날. 정말 반전과 스릴이 가득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유괴의 날 제작 발표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